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경찰 수험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거의 예비 경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속담은 시작은 반이라고 했으니까 반은 이미 경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경찰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제가 많이 애를 쓰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OT 시간에는요, 제 소개하고 그다음에 경찰학개론의 개략적인 사항들, 그리고 그에 따른 강의 진행 방법, 그리고 공부 방법,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그 책 보시면은 맨 뒤에 저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처음 보는 분 계시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식입니다. 뒤에 양력이 있는 것처럼 저는 저기 88년도 경대 졸업해서 경위로 임관했습니다. 그리고 경위로 임관하다가 이제 90년 중반에 퇴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2004년도에 경감부 강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경 강의는 2005년도 해서 쭉 해왔고요. 최근에 한 강의는 이제 승진 강의까지 해갖고서는 강의를 한 7, 8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의 입장을 잘 아는 편이고, 그리고 수험생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걸 바라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 때 그걸 반영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때그때 애로사항 있으면은 저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개별적인 질문을 바로 받을 수는 없죠, 그죠?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뭐 사적인 거 말고요. 경찰학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그 책 표지에 있어요. 책 표지에 보시면 다음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쳐보세요, 한번. 박영식 경찰학. 그거 치시면은 제 카페가 아래 나옵니다. 카페 이름이. 그러면 거기 회원 가입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른 절차는 없어요. 그냥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등록시켜서 질문 받습니다. 질문을 저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관계자분이 계신데, 관계자분한테 질문하시면은 저한테 또 연결이 와요, 중계해갖고.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막바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질문 내용은 주로 이제 제가 강의한 내용 토대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강의 중에 강의 시간 때문에 또 강의 안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책 읽다 보면은 이건 중요한 것 같은데 생각이 돼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런 것들은 따로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하고 질문을 골고루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하셔갖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OT 시간이니까 전반적인 경찰학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 교재 얘기, 그리고 강의하고 공부 방법, 그걸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경찰학은 이렇습니다. 다른 과목과 특색이 있어요. 경찰은 경찰 조직이 있죠. 우리 경찰에, 제가 영어 쓸 때 P를 씁니다. 이건 경찰에, 폴리스. 경찰 조직이죠. 경찰의 조직. 그리고 조직이 뭐합니까? 활동하죠. 이거 작용이라고 그래요. 작용. 조직은 임무가 있어요. 그죠? 임무가 있고 그 임무를 작용합니다. 그죠? 이게 기본이에요. 요거에 대한 조직과 작용에 관한 뭡니까? 법이죠. 법은 넓은 의미예요. 법률, 명령 다 포함합니다. 그죠?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있고, 이것도 있죠. 역사까지.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찰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령, 이론,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경찰학개론 과목이 공부하는 범위가 넓어요. 굉장히. 형법이나 형사법은 법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론하고 역사도 봅니다. 물론 형법도 이론 나와요. 이론 나오지만은 저희는 이론도 많아요. 이게. 그래서 역사도 공부하고, 우리나라 역사, 외국 역사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넓다는 걸 전제로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경찰학 공부할 때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경찰학은 다루는 분야가 많다. 또 이것도 있지만은 작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용 파트 하면 강론이거든요. 강론 가게 되면은 경찰이 실무가 있겠잖아요. 실무가 생활안전, 생안, 그다음에 수사, 그다음에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그죠? 이 강론 파트입니다, 그죠? 강론 자체가 더 많아요, 이게 양이. 이제 총론에서는 조직과 작용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봅니다. 법도 보고, 이론도 보고. 강론 가면 또 별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경찰학 시험 문제는 이와 같이 조직과 작용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총론 파트 문제가 최근에 총론 파트 문제가 한 8문제 정도 나와요. 8에서 9문제. 20문제 가운데.
근데 오히려 최근에는 이 강론이 더 중요합니다. 강론 파트가 거의 12문제 가까이 나와요. 12문제, 11문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총론 페이지가 한 350페이지 되죠, 그죠? 강론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강론이 출제할 게 많아요, 양이. 그래서 이제 강론이 양도 많고 공부량이 많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물론 공부할 때 당연히 앞부분이 이쪽 파트는 총론이니까 총론 파트는 이해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중심이고 암기가 뒤에 있어요. 근데 강론은 거꾸로 됐죠. 강론은 다 암기사항이야. 거의 다시 말씀드리면 총론 파트는 이해가 7이면은 암기는 3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강론은 뭡니까? 강론은 암기가 7이에요. 이해가 3이고. 그래서 경찰학은 부지런한 수험생이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가 좋은 거는 사실은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그런 파트보다는 이건 부지런하게 암기하는 거. 암기가 있잖아요. 암기가 7하고 3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은. 그리고 이제 경찰학 공부에 처음 접근할 때 어려운 점은요. 경찰학 자체가 종합이에요. 종합이기 때문에 특히 용어 있죠? 용어가 생소합니다. 용어가. 그리고 경찰학에서 쓰는 용어는 이것도 들어와요. 처음부터 생소한 용어도 있고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형법이라든가 형소법 있죠? 형소법. 여기서 쓰는 용어들이 또 나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경찰학 공부할 때 형법하고 형소법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이쪽에 나온 용어들이 또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가능하면은 형법, 형소법 공부 잘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진행할 때는 형법에 나오는 얘기, 형소법에 나오는 얘기는 깊게 안 들어가요. 저는 안다는 전제에서 그냥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경찰학 자체에서 다루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고 형법과 형소법은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라고 전제하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접할 때 용어 어려운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는데 이 경찰학 기본 개념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경찰학 개념 기초해갖고 여러분 맨 앞부분이죠. 그 다음에 하고 용어 정리하실 때 이거는 국어예요. 사실은 국어. 그래서 경찰학은 뭐라고 하냐면은 국어 문제예요. 이게 문장을 잘 보면 됩니다. 문장은 길죠. 그 문장 하나 끌어보면 돼. 그럼 국어 문제예요. 단락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단어 문제야. 단어 문제인데 단어 하나하나의 뜻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찾아보면 아니까. 그죠? 정 모르면 국어사전 찾아보면 되니까 다 알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게 공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단어 하나하나의 단어 있죠? 이 하나하나의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보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보는 거예요. 관계 개념이에요. 관계 개념. 알겠죠? 관계 개념. 그래서 첫째 처음 공부할 때는 단어를 보시는데 나중에는 관계를 봐야 돼요. 조금 이따 다음 시간 제가 그 기초 개념 할 때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용어 정리할 때 그거 좀 잘 염두에 두고 용어 정리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단어 뜻을 모르면 나중에 다시 단어를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이 단어의 의미를 보는데 용어 정리하실 때는 그 문장 안에서 갖는 의미를 그냥 보시면 돼요. 그 자체 뜻보다는 이 문장이 이 전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봅니까? 그 문제 전체에서 문장 안에서 그냥 보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용어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학은 이제 넓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따라서 다양한 작용을 보고 다양한 벌을 봅니다. 이론도 보고 역사도 보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마음 자세는 뭡니까? 나는 벌써 다양한 걸 본다. 그래서 처음 볼 때 마음가짐 그래야 돼.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올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세요. 아시겠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오겠다.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 그런 전제를 봐야 돼. 경찰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없어요. 끊어집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처음에 공부하는 경찰 개념이 있죠. 그거는 끝까지 간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은 역사, 한국 역사 나옵니다. 이거는 뒤에 또 안 나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 총론에서 공부하는 조직법, 작용법, 조직 안에 있는 공무원 있죠? 공무원법.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공부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뒤에 안 나옵니다. 단 작용법만큼은 뒤에까지 영향을 주겠죠, 이거는. 그리고 생활안전 공부한 거 뒤로 연결 안 됩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파트가 다 끝납니다. 끝나가기 때문에 매 파트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강의할 때 그런 말 씁니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그래서 쓰는데 매 라운드가 새로운 라운드예요.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